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버스를 기다리던 지훈은 정류장 전광판에 뜬 광고에 집중했다.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대기 오염, 오존층의 파괴, 이상기온 현상, 만성적 경제 위기. 해법은 새로운 행성 개척뿐입니다. 전광판에 개척지의 모습이 비춰졌다. 황야와 같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주황색의 하늘이 지구의 석양처럼 보였다. 그리고 곧 마스크를 쓴 채 로봇말을 타고 달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마스크를 벗자 환하게 웃는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행성 적응 훈련이요? 어렵지 않아요. 전 지금 빨리 이주가 시작되기만 기다리고 있는걸요. 그 다음 비춰진 화면은 즐겁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돔 형태의 지붕을 갖춘 실내 정원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세요. 1세대 행성 이주의 꿈. 그리고 행성 이민국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가 나타났다. 광고가 끝나자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올라탄 지훈의 눈에 산소 정화장치가 달린 마스크를 쓴 버스 기사가 눈에 띄었다. 한여름이지만 온몸을 빈틈없이 옷으로 가리고 두터운 마스크를 쓴 승객들 사이로 지훈이 들어섰다. 기사님, 에어컨 좀 켭시다. 아직 그 시간이 안 됐어요. 버스 안 이곳저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국에서 에어컨 가동이 허용되는 시간은 낮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뿐이었다. 이것은 세계 환경기구에 환경 부담금을 낸 대가였고 이마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환경 부담금의 액수에 따라 에어컨 가동 시간이 결정됐다. 그마저도 낼 수 없는 국가들은 평균 47도의 무더위를 견뎌내야 했다. 이것은 누군가 지난 세기에 마음껏 에어컨을 가동한 대가였다. 올해 에어컨 가동 시간과 총량이 3년 후 여름의 평균 기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지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기도 후덥지근하긴 마찬가지였다. 10년 전만 해도 이 지경은 아니었는데. 씁쓸한 심정으로 지훈은 창밖을 응시했다. 한반도에서 봄과 가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발표가 있었던 20년 전 9월, 기후 문제가 세계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UN 총회에서 더 이상의 산업화는 위험하다는 안건이 거론되었다. 신흥공업국들이 이 개발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동안 개발을 이루어온 선진국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신흥공업국들은 그동안 돈을 받고 들여오던 강대국들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럴수록 강대국과 신흥공업국 간의 갈등은 커져만 갔다. 신흥공업국들은 타국의 쓰레기를 절대 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연합군을 조직했다.
2020년 쓰레기를 운반 중이던 캐나다 측 선박이 신흥공업국 연합군과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합군을 피해 돌아서 입항하려던 캐나다 측 선박은 항로를 급격히 변경할 때 엄청난 쓰레기의 양을 견디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1차 세계 쓰레기 전쟁이 발발하고야 말았다. 누구도 득볼 것이 없는 전쟁이었다. 강대국들은 전력의 면에서 앞섰지만 전쟁 동안에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각국은 전쟁 기간 중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단속 활동을 지속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었다. 우호국과의 관계를 위해 간신히 팔을 걸쳐 있던 국가들이 먼저 전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의 전면에 나서 있던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국가들은 쓰레기 토스를 멈췄다. 정부는 오늘 쓰레기 매립에 대한 새 항로 개척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쓰레기 매립지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 돼요. 지역개발금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립 화장터도 우리 동네에 있어갖고 짜증나는 마당인데 매립까지 한다고? 지들 쓰레기는 지들 동네에서 각자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 동네로 몰고 온겨? 이인병?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난항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한 박사가 무인도에 주목했다. 갈매기똥이 가득한 이 지역이 쓰레기 소각의 최상입니다. 무인도기 때문에 주민 반대나 이권 다툼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의 공간이다 이겁니다. 해수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최상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무인도를 쓰레기섬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는 폐열 발전소도 함께 세워졌다. 이를 본따 다른 나라들도 무인도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내륙에 위치한 국가들이 타국의 무인도를 매입해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무인도 개발 시대가 도래했다. 당시 지후는 텔레비전과 전광판 광고에서 숱하게 많은 갈매기들을 보았다. 무인도를 평화롭게 날고 있던 갈매기가 예술적인 정취가 있는 건축물 위에 앉는다. 똥을 싸려다가 멈칫 그곳이 쓰레기 소각장임을 발견한다. 갈매기는 다시 날아올라 바다에 똥을 싸고 동료들을 향해 날개짓을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멘트. 더 이상 새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에너지로 재생산되는 곳, 무인도에 투자하세요. 하지만 이 발상도 오래가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환경단체들의 문매를 맞아야 했고 외교적으로 또다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관심받기였던 무인도를 서로 차지하고자 하면서 몇몇 국가는 무인도를 팔며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영유권 다툼이 심각해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무인도를 최상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목했다. 그곳은 주변국들과 중국 사이에 오래전부터 영유권 분쟁이 있었던 곳이었다.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한 중국 측은 몇 년에 걸쳐 군사행동을 준비했고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무인도 확보를 빌미로 공격을 시작했다. 이에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미국 측이 연합하여 중국과 맞섰다. 제2차 세계 쓰레기 대전이 발발한 것이었다. 이것이 2023년의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을 잠식시킨 것이 2024년의 클린트 이스트 우드 조약이었다. 동쪽에서부터 나무들부터 살기 좋은 클린한 지역을 만들자는 취지의 조약이었다. 세계 환경기구와 각국의 과학자, 언론인들이 결의하여 전쟁 아닌 청정을 이란 모토로 인간 스스로 지구를 되살리자 외쳤다. 이미 두 차례의 전쟁에 지쳐있던 여러 나라들은 기꺼이 받아들여 종전을 외쳤다. 그리고 내 나라뿐 아닌 지구 전체의 청정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무인도에서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더 높아질 것을 예견했다. 그때부터 전 세계 국가들이 세계 환경기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 에어컨 시간제 역시 이 시기에 체결된 것이었다. 버스가 급정거하자 지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 바람에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투박한 마스크가 바닥에 떨어졌다. 공기 정화 장치가 보완된 하드형 마스크였다.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지훈이 마스크를 주어 여학생에게 건네는데 그 잠깐 사이에 숨이 가빠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기사님! 여기 응급 환자예요! 버스 기사가 기어를 채우고 뒤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엔 차량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청정 산소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버스 기사는 능숙하게 여학생에게 하드형 마스크를 씌우고 턱과의 틈새로 산소 주입구를 밀어 넣었다. 단 3분간의 산소 주입이 끝나자 여학생의 눈동자가 바르게 돌아왔고 숨소리도 정상치를 되찾았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제는 그 팔뚝이 그 햇볕에 노출됐다가 바로 타버린 학생이 있었어요. 이래서 학교 출석 폐지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버스 기사가 중얼거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여학생은 오늘이 한 달에 한 번 학교 가는 날이라고 중얼거렸다. 지훈은 10년 전을 떠올렸다. 격세지감으로 인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다. 아직 지훈이 여학생과 같은 나이였던 2019년, 이미 이상기후 현상이 시작되었음에도 걱정 없던 시절이었다. 아니, 앞으로 급속도로 진행될 기후이변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때였다.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예보에도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그 시절이 갑자기 그리워졌다.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 온몸을 감싼 천과 얼굴 전체를 가린 마스크. 43도의 더위 속에서 문득 지훈은 궁금해졌다. 죽어서 가는 곳은 적당한 햇볕과 적당한 바람이 있는 곳일까? 먹지도 않고 돈도 쓰지 않으니 쓰레기는 없는 곳이겠지. 그 순간 버스 안의 전광판에서 세계 환경기구의 새로운 홍보물이 송출됐다. 세계 환경기구의 최고 권위자가 화면 가득 나타났다.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구에 쓰레기를 가득 싣고 람마 0.5 행성으로 향하는 첫 번째 우주 발사체가 지금 막 본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에서 우주 발사체가 지구와 멀어지며 우주를 유영하고 있었다. 앞으로 람마 0.5 행성은 지속적으로 지구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를 괴롭혀온 쓰레기 처리의 시행착오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인류는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를,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의 감격스러운 목소리에 버스 안에서도 감탄이 흘러나왔다. 곧 전광판 속 화면에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졌다. 지훈의 뒤편에 앉아있던 승객도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쳤다. 사령관님, 지구로부터 우주 발사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멍청한 지구인 놈들.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쓰레기를 보냈고. 람마 0.5 행성의 사령관이 화면에 잡힌 지구의 쓰레기 우주 발사체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엔 분노가 아닌 경멸의 빛이 가득했다. 격추시킬까요? 아니, 공격한다. 지구를 향해 전 함선 출격.